네, 오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검찰 출석이 오후 2시로 예정이 된 가운데 이 대한항공의 조현아 구하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 임원 3명이 피해 직원들을 밀착 마크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진술부터 명단을 제출해도 된다는 동의를 승객으로부터 얻고도 국토교통부에 제때 넘기지 않았다는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네, 자, 도를 넘는 대한항공의 회장 딸 구하기. 그 끝은 어디일까요? 뉴여의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그 검찰 출석을 하면 네네. 검찰로부터 어떤 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을까요? 결국 지금 혐의 사실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은 기내에서의 난동인데요. 예. 네. 그리고 또 기내 난동 이후에 보면은 조직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내에서 있는 난동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항공 보안법상의 이게 항공기 항로를 임의로 변경했는 그런 죄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항공기 내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폭행 협박죄와 달리 어떤 안전을 위해한다라고 그렇죠. 해서 승무원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예.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항공기 항로 변경죄 같은 경우에는 네. 벌금이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예. 항공기 내에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면 국토교통부에 보면은 폭언이 있었지만 폭행이 없었다 했기 때문에 네. 이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이후에 서울로 돌아온 이후에 보면은 비행기를 내는 사무장에 대해서 매일 찾아가서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런 것 없었다. 얘기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게 있었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른바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예. 앞에 말한 기내에서의 행위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정말 조직적인 범죄 은폐를 지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조사를 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말씀대로 회항 이후에 증거인멸 여부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때 임원들이 같이 가고 심지어 조사에 배석하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과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었을지 이 부분 좀 의심스럽거든요. 글쎄요, 이건 제가 답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입을 막고 귀를 막고 그리고 눈을 막은 상태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왜 그 사람이 따라갔느냐에 대한 진술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편파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과연 정말 누구나와 똑같이 정당하게 했는지 아니면 오너의 딸로서 대우를 받았는지도 이제는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오너 가족 구하기의 배경을 보면 평소에 이 봉건적이고 좀 위압적인 이런 우리 재벌 문화가 있는데요. 자, 그런 일단 증거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네. 정도였는지 현직 기장과 직원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신 다음에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너 일가의 사례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비행기 승객 옆에 보면은 조그만 유리창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비행기 오래 다니다 보면은 외부적인 환경으로 조금씩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네. 이제 오늘 일가 탄다 그러면 그 유리를 깨끗한 유리로 새 유리로 이제 갈았다는 얘기를 중기사한테 들은 적이 있고 예전에 그 회장 사모님이 제공받은 음식이 너무 싱겁다든지 자기가 원했던 만큼 좀 충분히 따뜻하지 않아가지고 화를 내고 집어 던졌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봉건시대 왕이 하인한테 하인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비행 끝나고 돌아와서 또 깨지고 전 승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발언을 들었으면 기장이 보는 스스로를 하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일가가 탄다고 했을 때는 비행기에 조금씩 벗겨진 부분을 붓으로
색깔을 이렇게 커버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커버를 한 것이죠. 예.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옛날 어릴 때요. 장학사가 학교에 온다고 하면은 아하, 땅바닥에 그렇죠. 광을 내던 기억이 났습니다. 예, 뭐 근데 청소하고. 그렇죠. 청소를 하고 창문을 닦고 온 학생들이 땅바닥에 바닥에 광을 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그래도 몇십 년 전이거든요. 지금도 물론 군대에 누가 장성이 뜬다 그러면 청소를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타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의 안전을 점검하고 비행기의 승객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가를 위한 비행기를 우리가 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씁쓸함이 그지 없습니다. 네. 음식이 좀 싱거우면 집어 던지고 또 비행기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회항하라고 하고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흠잡히기 싫어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국토부 출석할 때는 화장실 좀 청소해달라 여자 화장실 이런 지시까지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명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그 국토교통부의 조사실 자체도 아마 대한항공에서 제공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조사하는 사람 10여 명 중에서 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또 대한항공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분도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외국적의 어떤 항공사에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른바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거기에 있던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조사실에 어떻게 보면 그건 이른바 특별사법경찰로서 경찰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에 피의자가 나타가면서 우리 그 피의자가 가니까 화장실 좀 청소해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상식에 맞는 것인지 과연 지금 21세기인지 아니면 지금 그 한 15, 16세기 중세를 살고 있는지 이분들의 어떤 생각의 어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물론 뭐 위에서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 판단력이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텐데. 네. 그 문화가 기업 문화가 과연 어떤지는 그거 하나만 볼 때에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켠 채로 한 4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제 공주님이 타시기 전에 추울까봐 이런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시동을 걸면 우리가 5분 이상을 걸게 되면 벌금이거든요. 그 시동을 5분 동안 이상 걸게 되면 근데 그걸 4시간 동안 걸어뒀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이 그 안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 배경에는요. 네. 그 배경에는 주연아 부사장이 지금은 부사장직에서 물러나 있지만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그런 그 직원들 머릿속에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떠난 전 부사장을 그렇게 예우를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로열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예. 설립자의 맏딸입니다. 실질적인 후계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회사에 있는 한은 어떤 형태로든 본인에게 인사상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 예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외부에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제 검찰에 그 공이 넘어와서 조사를 합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들이 유죄로 인정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벌금형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징역형이나 아니면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상법상 등기 임원은 징역 내지 그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있으면은 결격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돌아오고 싶어도 등기문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을 후폭풍을 생각하고 더 열심히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전쟁터 속에서도 진짜 목숨을 구하고 어떻게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샵 1988로 이 부분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받고 있는데요. 가진 자의 횡포다. 사람 위에 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의견도 예.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죄다. 그리고 승객 모두에게 땅콩 봉지까지 다 제공해달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냐. 그리고 대한항공의 거짓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얘기 있었고요. 특히 지금 많이 오는 땅콩 항공이라는 네.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대한항공이 국적 항공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네.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 주시는 분 중에서 방송에서 너무 이거를 확대해서 너무 네. 보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너무 떠벌리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도요 이런 뉴스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초에 네. 처음에 사과 제대로 했고 제대로 마무리가 됐으면 여기까지는 않았죠.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대한항공을 타고 해외 출장 케이스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예. 그 해외에 있으면서 나오는 TV에 모든 나라의 TV에 한 꼭지로 이것이 장식되는 것이 있고 해외에 있는 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스라는 거에도 일면에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분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써놨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지금 인사를 한 다음에 했는 말에 보면
직접 가서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들릴 듯 말 듯 하는 목소리로. 결국 그것은 뭐냐면 과연 저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것인데 그 또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외신들 또 앞다퉈 보도하다 보니까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시청자 의견도 보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대한항공 명칭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마침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 국적항공사로 오인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왜냐면요.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공무원들이 외국으로 출장을 갈 땐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요. 대한항공의 싼 티켓을 사용 못하고 있어요. 그 티켓을 사는 라인이 좀 달라서요. 최고로 비싼 가격으로 그 티켓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구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일 싼 티켓을 살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는 대한항공에서 약간의 그런 특수성을 이용해서 하고 있던 특혜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크라든지 로고를 보시면은 우리 한국 문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외국에서 볼 태극 때는 마크를. 국적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비행기로 오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아나는 투발주자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망신스러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의 비행기가 이런 사고를 냈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얼굴입니다. 사실 배란 것은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대한민국 내에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걸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대신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잘이 있죠. 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나 예. 각종 나라 이름을 쓰는 건 있기 아메리칸 때문에 에어라인, 예.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긴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은 어떤 회수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사실 지금은 SK텔레콤이라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한국이동통신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SK그룹에서 인수한 그렇죠. 다음에 이름을 바꿨는 전례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대한항공이 아니고 한진항공을 넘어서 정말 땅콩항공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했냐면요. 대한항공 법인 전체가 이번에 증거 인멸을 갖다가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조현아라는 개인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인데 대한항공 전체가 전체가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 막아서기를 하고 있잖아요. 법인이 지금 증거인멸을 네. 시도하고 있고 그 임원들이 가가지고 무슨 달력 하나를 준다, 모형 비행기를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조현아 사건이 아니라 대한항공 전체 사건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법인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하지만 또 선량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열심히 네. 일하는 사람들한테 또 이게 정말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일반 직원이었으면요. 벌써 그 직원 뭐 그냥 표현이 죄송하면 바로 잘렸고 그렇죠. 구상권까지 청구할 그렇죠. 수 오히려 있는 손해배상 겁니다. 청구까지 할 손해배상 청구해야 것입니다. 되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 이 사건을 그 보면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글을 써서 올린 거에 보면은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회사의 이미지도 굉장한 그 큰 타격이 타격을 왔고요. 입었고 네. 주가에도 아마 영향이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소수 주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표 당사자 소송해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라는 것까지도 가능한 네. 사례라고 봅니다. 주가 주주들이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가래로 막을 것을 지금 뭐 더 큰 것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렇죠. 그런 일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네. 이번 기회에 정말 과연 재벌 2세, 3세의 경영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의도 한번 그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어제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고성과 폭언은 있었지만 폭행은 잘 모르겠다. 검찰에서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왜 지금 이거를 짚어봐야 되냐면요. 자, 뭐 다 좋습니다. 비난 받을 만큼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좀 잘하나 봤더니 또 잘하나 봤더니 계속 회피하는데 지금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기내에서의 폭행, 폭언. 폭언은 이제 인정을 했어요. 폭행은 뭐 좀 다퉈볼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항 지시 여부인데 조현아 부사장이 지금 얘기를 하기로는 내리라고 그랬지 돌려라고는 안 비행기를 돌리라고는 안 했다라는 했다. 뭐 그 얘기가 뭔지는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만 네. 이거는 큽니다. 왜냐하면 항공법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징역형을 살 수 있는 네네, 검찰이 제일 맞습니다. 먼저. 네네. 네. 그리고 이 은폐 부분은 사실은 은폐 지시를
본인이 안 내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개입을 직원들이 했는지 임원들이 안 했다라고 했는지.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단은 거짓 진술.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대한항공 임원이라는 이유로 회사에 충성하려다가 본인이 네, 맞습니다. 구속될 수 있는 상황 네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조직적인 은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오늘 오후에 출석하는데 그 검찰에서 영장에 발부 가는 사전 구속 영장 발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죄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벌써 압수수색이 됐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할 필요가 없죠. 계속 네. 이렇게 그 부인을 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른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그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연 오늘 나가서 어떤 식의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그 중요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설령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암묵적 지시의 분위기가 있었고 그거를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행동을 옮겼는 사람도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 그런 사람의 행위도 나쁘지만 사실은 뒤에서 이 그 은폐 막 뒤에서 숨어서 지시하는 그 사람의 행위가 오히려 죄질은 훨씬 더 나쁘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리라고는 했지만 회항 지시는 안 했다. 그럼 비행기가 지금 문을 다 닫았는데 어디로 내립니까? 더 괘씸한 말을 지금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지금 문을 다 닫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려라고 말을 했다면 이미 그 사회 구조, 그 비행기 안의 구조 안에서는 회항을 지시한 것과 저는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증인도 있고 폭언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죄가 가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과할 때도요. 처음에 그 문장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고개를 숙인다. 이런 것까지 미리 밑에서 그렇죠. 예행 연습 다 하고. 그럼요.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이고 왜 계속해서 갑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냐면요. 본인이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가 계속해서 껍질처럼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리라고는 했지만 회항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 전에 마치 그 술은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로서 납득할 수가 없죠.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웃기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출발하기 전이 망정이지 출발하고 나서 그러면은 태평양 상공에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낙하산 들고 뛰어내리란 겁니까? 회항하지 않고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네. 결국은 뭐냐면은 그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리란 것은 결국은 기장하게 얘기를 해서 회항하라는 얘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회항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네. 시청자 의견 계속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청자 의견을 그동안 몇 가지 사안을 갖고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이 한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3,000건이 넘게 지금 시청자 의견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거의 뭐 4,000건이 육박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내용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 공주 계속 보도해 주세요라고 보내신 분도 있고요. 네. 대한민국 교육이 이것이다. 오너일가의 교육을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갖은 자라고 그냥 넘어가게 두지 마세요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자, 아까 하나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요. 네. 왜 그 주주 대표 소송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답니다. 덮어놓고 막다 보면 거짓걸 못 면한다. 근데 옛날 왜 덮어놓고 놨다 보면 뭐 그런 얘기. 네, 네, 맞습니다. 아주 그렇죠.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네요. 네. 근데 자, 아까 보니까 교육이 지금 나오네요. 또 어떤 분이 보내셨나요? 무작정 덮다 보면 거짓골을 면하지 근데 아까 못한다. 나온 얘기 중에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진 자라고 해서 재벌이라고 해서 2세, 3세 계속 나눠주고 계속 내려 세습을 하고 있는데 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 수 있다. 네. 근데 그 떡잎이 누를 때에는 솎아줘야지 자기 자식이라고 이쁘다고 해서 계속 세습을 하다 보니 드디어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대한항공 말고도요. 우리나라에 이런 부분이 더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만약에 자기의 자녀가 세습을 못할 사람이라면 이제 빨리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드러나고 터집니다. 사실 이게 참 그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외신 보도에 아버지가 나서서 지금 연세가 지금 거의 뭐 노인이신데 근데 딸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40이나 했죠. 다 된 그 딸한테 내가 딸을 잘못 길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도저히 이해할 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신 기사에 그런 내용이 상당히 쓰면서 우리는 한국의 어떤 특수한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이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회 지도층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것인지는 네. 정말 그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은 회사는 오너에 의해서 설립됐지만 그 구성원인 직원들에 의해서 그렇죠. 커가는 겁니다. 네. 회사의 임원 직원들을 하인으로 보는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검찰 출석에서만큼은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여의 교수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